여기 포스코와 외국 기업이 화성회의로 특정 기술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독자적인 제철 기술 캠을 세계적인 철강 설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캠,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세계적인 철강 설비 회사에서 이토록 원하는 걸까요? 광양제철소 캠 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캠은 제철 공정의 새로운 혁신으로 흔히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효율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과연 생산 공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라브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캠은 연주 후 바로 압연하여 열연 코일을 생산해냅니다. 연주와 압연을 하나의 공정으로 합쳐 쇳물로부터 열연 코일 제품을 직접, 그것도 중간 소재인 주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주 얇은 코일을 바로 제조하는 혁신 기술인데요. 이것이 바로 캠 공정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주조 속도를 가진 연연속 압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슬라브를 절단하지 않고 연주에서 나온 슬라브 그 자체가 열연 조합연을 통과하고 열연을 통과하고 또 다운 코일라에서 감을 때까지 용융되어 있는 샘물부터 응고된 고체의 슬라브 상태, 또 그게 열연 코일까지 연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공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캠의 핵심은 바로 고속 주조 기술인데요. 기존의 주조 속도로는 압연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연주기와 압연기를 한 공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캠 프로세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은 그 연주와 열연이 직결된 연연속 압연 기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연주의 주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압연 속도가 느려져서 원하는 온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온도가 낮으면 제품의 재질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분당 한 7m 이상의 주조 속도가 확보가 되어야 압연의 그 제품의 재질에 맞는 온도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고속 주조 기술을 개발한 결과 2011년 5월부터 캠 공정은 연주기와 압연기를 1대1로 직결해 연연속 압연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캠은 초기 투자비 15%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을 50%나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제철 공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1.8m 수준이던 기존 제철소 연주기의 주조 속도를 현재는 분당 6.5m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대 8m까지 생산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대전 간 거리에 맞먹는 130km의 길이를 6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압연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연주기가 같은 경우에 통상 그 연주기 한 대가 보통 생산 캐파가 커패시티가 한 100만 톤 정도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 연주기 한 대가 하나에서 200만 톤, 딴 사람이 생각하는 그 2배를 할 수 있는 고생산성을 가진 연주기를 저희들이 개발하게 됩니다. 캠 공정의 또 다른 장점은 고강도 박물 피오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피오제의 품질은 표면이 냉연제처럼 아주 미대하고 제품 표면에 결함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 공정에서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 2년여의 엄청난 시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강도강 피오제 품질을 확보하게 됐고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박물제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피오제라고 하면
그 열연 강판 중에서 약간 고급 강판, 특히 얇은 방물제 중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고급 제품들은 대부분 PO제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런 강종을 해야 속칭 말하는 고급 열연 강판, PO제든 열연제든 그 강판을 생산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떤 시금석을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고. 세계 철강 산업의 새로운 혁신이 될 포스코의 캠 공법. 일찍이 그 가능성을 인정한 세계적인 철강 설비 기업들은 포스코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철강 시장이 캠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철강 공급 과잉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캠이 컴팩트하고 아주 효율적인 설비라 해서 최근에 그렇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캠에 대한 신규 수요가 꾸준하게 중국,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SMS나 지멘스 VI나 다니엘리에서 저희들의 캠 기술을 그쪽에서 제공을 받아서 설비를 공급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캠 기술을 사겠다는 기업들의 조건이 가히 파격적입니다.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SMS나 다니엘에서 저희들의 설비 공급권을 전체 설비의 50대 50으로서 동등하게 가져가자 하는 부분에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장 글로벌 설비 엔지니어링사에 앞서 있는 SMS와 다니엘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희들이 그 반 50%에 해당되는 설비를 포스코 건설과 그다음에 제어를 하고 오토메이션을 맡고 있는 포스코 ICT를 통해서 공급을 할 그런 이제 유리한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수출은 물론 포스코 패밀리의 새로운 사업적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캠 공법. 이런 캠 공법은 사실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비 연구를 해오던 포스코는 연구 가능성을 발견하고 2007년 3월 캠 추진반을 발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드디어 캠 라인이 광양제철소 하이밀부 캠 공장으로 준공되면서 연구 개발과 동시에 상업 생산을 병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내는 과정에는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부르는 조업 사고가 있습니다. 그 주역 내에서 이제 용광이 점점 응고되어 가다가 뭐가 잘못돼서 이제 응고쉘이 이 응고쉘 사이로 용광이 이제 유출이 돼서 설비 피해를 입히는 사고인데 초기 개발 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 나는 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사고가 저희는 하루에 4차례에서 5차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복구만 하다가 스타트하면 다시 브레이크아웃이 나고 스타트하면 다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을 해서 조업자들이 완전히 그 퇴근할 때 지쳐서 퇴근하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한 결과 세계적인 철강 설비 기업에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세계 시장 진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복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왜 경쟁사에 판매하느냐고. 사실 포스코는 단순히 수익을 위해 특정 공법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넥스를 상공정, 캠을 하공정으로 묶어 포이스트라는 포스코만의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철강 기술을 전부 다 수입해서 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해외에다가 전 세계 철강사에 포스코의 이름으로 기술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파이넥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캠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기술이 해외 철강사에 이제 하나씩 그 전파돼 간다면 아마 포스코는 영원히 철강 역사에 큰 그 족적을 남기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기술 개발 과정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사의 이익을 넘어 철강 생산에 있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개방해 세상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곧 포스코 혁신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기술조차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한 이들의 도전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